안녕하세요. 그릭코딩의 나르입니다. 오늘은 클라이언트 VPN 서비스를 사용해서 AWS 환경에 안전하게 접근하는 구조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 서비스는 SAP 자격증 시험에도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모의고사 자주 봤던 문제인데요. 재택근무 환경일 때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 접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자주 봤어요. 오늘은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실습하기 전에 플로우 차트를 보면서 먼저 이제 구조를 살펴보고 이후에는 단계별로 작게 쪼개서 하나씩 구성해 올게요. 가장 먼저 AWS CDK를 사용해서 데모 환경을 만들어 볼 건데요. VPC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고 두 개의 에이지의 Public Private Subnet을 구성한 뒤에 각각의 목적에 맞게 라우팅 테이블 설정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 생성에 필요한 인증서와 키를 준비해 볼 건데요. AWS 공식 가이드를 따라서 EasyRSA를 사용해 로컬 환경에서 인증서와 키를 생성하겠습니다. 생성된 서버 인증서와 키를 ACM에 업로드할 거고요. 이 단계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인증서가 사용될 텐데 파란 부분은 나중에 사용하니 잘 보관해 주세요. 이후에는 ACM에 업로드한 인증서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CIDR 설정, 대상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권한 설정까지 진행하겠습니다. VPN 엔드포인트가 활성화되면 클라이언트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한 이후에 아까 생성해둔 클라이언트 인증서와 키를 삽입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VPN에 연결한 상태에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EC2 인스턴스에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제 데모 환경을 설정해 볼 텐데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리포를 클론해 주세요. 리드미를 따라서 사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가이드를 따라서 차례대로 커맨드를 실행해 주세요. 저는 프로필에 기본 리전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 리전으로 런던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부트스트랩 같은 경우는 계정당, 리전당 1회만 커맨드를 실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커맨드를 실행한 후에는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CDK 툴킷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스택을 배포해 볼게요. 좌측에 립 폴더에서 클라이언트 VPN 데모 스택 파일을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자세한 설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포가 완료되었으니 AWS 콘솔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VPN 데모 스택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탭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설정한 게 다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생성한 VPC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subnet 테이블 이런 식으로 public, private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인증서와 키를 생성해 볼게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첨부해 뒀는데요. 이 공식 가이드를 따라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단계에는 링크를 클릭하라고 하니 한번 가볼게요. 상호 인증 활성화 링크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각각 OS 시스템에 맞는 단계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내서를 따라서 리포를 클론해 줬습니다. 그러면 다음 커맨드를 복사해서 실행해 볼게요. 터미널을 프로젝트에서 실행했기 때문에 안 되네요. 그럼 EGRSA3 폴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새 PKI 환경을 시작하기 위해 커맨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줄게요. 이렇게 좌측에 PKI 폴더가 생성되었죠? 다음 커맨드를 또 돌려줍니다. 이번 건 인증기관을 빌드하는 명령어네요.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좌측에 CA 인증기관도 생성이 되었죠? 다음 명령어는 서버 인증서랑 키를 생성하는 거네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Yes를 누른 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폴더에 Issued 폴더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서버 인증서가 생성이 되었네요. 인증기관이랑 서버 인증서를 생성했으니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도 해줄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Yes, 엔터 후 확인하면 같은 issued 폴더 안에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 보면 또 private 폴더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로컬 환경에서 생성한 이 인증서와 키를 ACM에 한번 업로드해 볼게요. 노란색으로 된 부분만 업로드할 예정이고 파란색은 나중에 사용할 테니 보관해 주세요. ACM으로 가서 인증서 가져오기 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인증서 본문과 private key, 체인 이렇게 올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AWS 안내서를 살펴볼게요. 업로드를 위해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AWS CLI 명령어를 살펴보면 서버 인증서와 키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CA 인증기관 인증서를 체인에 넣어주네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클라이언트 인증서는 반드시 업로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는데요. 서버랑 클라이언트 인증서가 동일한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경우에는 서버로 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니 저희는 클라이언트는 올리지 않고 서버 인증서만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콘솔로 돌아와서 인증서를 입력해 볼게요. 본문은 서버 인증서에 이렇게 인증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마찬가지로 서버 프라이빗 키도 이동해서 복사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CA 인증기관 인증서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줄게요. 인증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상태가 발급되었다고 나옵니다. 서버 인증서가 업로드 되었으니 이를 이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를 생성해 줄게요. CIDR 블락과 대상 네트워크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권한 부여 규칙도 추가해 줄게요. VPN을 검색해서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 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생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정 방법은 표준으로 하고요. 이름을 데모라고 입력한 후에 아까 생성해둔 VPC를 선택해 줍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IPv4만 해줄 거기 때문에 이것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밑에 CIDR 블럭도 아까 계획했던 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서버 인증서 부분을 누르면 아까 업로드한 ACMARN이 나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업로드한 인증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VPN의 리전과 ACM 리전이 같은지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리전이 같은데도 서버 인증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서버 인증서를 생성할 때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AWS 안내서에 있는 명령어를 똑같이 카피하셔서 서버 인증서를 생성해 주셔야 해요. 인증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안내서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VPN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는 단계인데요. 인증 옵션에서 상호 인증 사용을 선택하라고 나오네요. 클라이언트 인증서 부분을 보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은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경우 서버 인증서를 클라이언트 인증서에 모두 지정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럼 다시 돌아가 상호 인증 사용을 선택해주고 클라이언트 인증서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버 인증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연결 프로토콜에서 분할 터널을 확인해 볼 건데요. 정보 부분을 확인해 보니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죠. 트래픽 최적화를 위해 분할 모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래로 내려오면 분할 터널의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으니 분할 터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고려사항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면 전체 트래픽 경로를 추가하면 연결이 중단될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콘솔로 돌아가 분할 터널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눌러줄게요. 안내서로 돌아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엔드포인트 생성하기 단계에서
예, 생성 직후에는 pending associate고 VPN 연결을 설정하려면 대상 네트워크를 꼭 연결해야 된다고 나오네요. 이 밑에 대상 네트워크 연결 부분으로 내려와서 볼게요. 7번에 보면 권한 부여 규칙에 따라서 하나의 섭넷 연결만으로도 클라이언트가 VPC 전체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섭넷이 두 개지만 하나의 섭넷에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콘솔로 돌아가서 대상 네트워크 연결 버튼을 눌러볼게요. 섭넷에 프라이빗 섭넷 1번을 선택해 줍니다. 연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associating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로 가서 확인하면 여기도 생성되고 있습니다. AWS 안내소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단계의 VPC에 대한 권한 부여 규칙 추가. 4번에 보면 이렇게 전체 VPC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려면 VPC IPv4 CIDR 블록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AWS 콘솔로 이동해서 권한 부여 규칙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 VPC의 CIDR 블록을 입력해 줄게요. 각각의 탭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태가 활성화되었다고 나오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배포할 클라이언트 구성 파일을 설정해 볼 건데요. 먼저 엔드포인트 구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맨 처음에 생성해 둔 인증서, 클라이언트 인증서와 키를 구성 파일에 삽입해 보겠습니다. 방금 생성한 VPN 엔드포인트에서 상단에 있는 클라이언트 구성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구성 파일을 열어주세요. AWS 안내소로 돌아가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7단계에 보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인증서와 키를 삽입하라고 나와 있죠. 복사해서 구성 파일 하단에 입력해 줄게요. 그리고 아까 생성해 둔 클라이언트 인증서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cert 부분 이 태그 사이에다가 붙여 넣고요. 다음에는 이제 private key, 클라이언트 키를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줍니다. 수정이 되었으면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안내서를 보면 구성 파일을 저장하고 닫은 후에 최종 사용자에게 배포하라고 나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VPN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방금 설정한 클라이언트 구성 파일을 입력해서 VPN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첨부해 놨는데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실행을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직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죠? 이제 VPN 연결을 위해서 프로필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한 이후에 아래에다가 아까 설정한 구성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예, 연결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고 나오네요. 이제 VPN 연결을 마쳤으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서브넷 2에 EC2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먼저 키페어를 생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보안 그룹과 함께 EC2 인스턴스를 생성해 줄게요. 먼저 EC2 인스턴스 대시보드에서 키페어로 이동해 줍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펜 파일로 선택해서 생성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죠?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할 건데 페이지로 이동해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밑으로 내려와 키페어 선택을 해줄게요. 아까 방금 만들어둔 데모 키페어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에서는 아까 생성한 VPN 데모 VPC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서브넷의 경우는 Private Subnet 2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보안 그룹도 생성을 해줄 건데 규칙을 변경해 줄게요. 소스 유형에 사용자 지정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VPN 엔드포인트를 생성하면서 함께 생성된 보안 그룹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퍼블릭 IP가 비활성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 이후에 생성을 해주고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private IPv4 주소가 있고 서브넷은 아까 선택한 대로 private 2에 되어 있고요. 보안 그룹 또한 인바운드 규칙이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가 아까 생성한 그 VPN 엔드포인트 보안 그룹과 일치하도록 확인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서브넷에서 실행 중인 EC2 인스턴스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열어 펜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해 줄게요. 명령어를 입력해 EC2 인스턴스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파일이 보호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chmod 커맨드를 사용해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EC2 인스턴스에 접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VPN 엔드포인트를 설정했을 때 대장 네트워크 연결은 Private Subnet 1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권한 부여 규칙을 추가할 때 VPC CIDR 블록을 지정함으로써 전체 VPC에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마지막에 테스트를 위해서 EC2 인스턴스를 Private Subnet 2에다가 생성을 했는데요. 권한 규칙 덕분에 VPN을 통해서 EC2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내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고가용성을 위해서 추가 서브넷을 연결해 주세요. 네,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클라이언트 VPN 설정을 작은 단위로 나눠서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영상이 길어져서 편집은 조금 힘들었는데 이름으로만 접했던 서비스를 직접 써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재미있는 튜토리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